안녕하세요. 속닥속닥의 태규입니다.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의 농나무의 파수꾼을 준비했는데요. 지금 읽어드릴게요. 그것만이라도 확인해 볼 생각이었다. 이이쿠라 씨는 농나무 전설을 믿으세요? 그러니까 그거 소원을 빌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요. 그건 섣불리 얘기할 수 없다고 방금 말했지 않았나. 그러면서 이이쿠라는 빙글빙글 웃었다. 기념에 대한 얘기는 안 하셔도 돼요. 진짜로 믿는지 어떤지 그것만 물어보는 거니까요. 그런가? 라고 노인은 슬쩍 몸을 일으켰다. 가느다란 쇄골이 물 밖으로 나왔다. 농나무님의 영험이야 당연히 믿고 말고 내가 몸소 감지했으니까. 하지만 소원이 이루어질지 어떨지는 모르겠어. 우선 그건 내 힘만으로는 어떻게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 이쿠라는 옆눈으로 슬쩍 레이토를 보더니 다시금 입가를 해실해실 풀었다. 아차차, 여기까지만 하자고. 더 이상은 대답하면 안 돼. 이 또한 뭔가 의미심장한 듯한 대답이다. 농나무의 영험을 자신이 몸소 감지했다는 건 대체 무슨 얘기인가? 하지만 소원이 이루어질지 어떨지는 모른다고 한다. 이런 걸 선문답이라고 하는 건가? 하지만 더 이상 물어봐도 대답해주지 않을 것 같았다.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야 괜찮지만 대답을 못 들어도 섭섭해하지는 마. 어떤 것이지? 레이토는 주위를 둘러보며 따로 듣는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에 말했다. 농나무에 누군가 죽어주기를 빌기도 합니까? 뭐야? 이쿠라는 깜짝 놀란 듯 눈을 휘둥그렇게 떴다. 미운 사람. 자신에게 방해가 되는 사람을 죽게 해달라고 빌었다는 그런 얘기는 혹시 못 들으셨어요? 왜 그런 걸 묻는다? 아니요. 농나무꾼, 파수꾼으로 일하다 보니 찾아오시는 분들이 어떤 기원을 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혹시 그 중에는 그런 위험한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거기까지 말하고 레이토는 물속에서 오른손을 내밀어 가로저었다. 죄송해요. 그런 사람은 있을 리가 없겠죠. 농나무는 신성한 신목인데 그런 짓을 하면 천벌을 받죠. 죄송해요. 그냥 못 들은 걸로 해주십시오. 그러자 이이쿠라는 조금 전에 레이토처럼 주위를 휘휘 둘러본 뒤에 턱끝이 잠길 만큼 몸을 깊숙이 물에 담갔다. 게다가 슬그머니 레이토 쪽으로 다가왔다.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지만 예전에는 그런 기념을 하는 자도 있었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있어. 정말요? 사람살이라는 게 꼭 듣기 좋고 보기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 특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라는 건 여간 복잡한 게 아니야. 어떤 사람 때문에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이 고통을 받는다면 그 사람이 어서 황천길로 떠나주기를 비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한 일 아니겠어? 농나무에 빌면 그런 소원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글쎄 그거야 모르지. 하지만 이루어진 경우도 있지 않겠어? 이이쿠라는 몸을 일으켰다. 아이쿠, 이제 그만하자. 줄줄줄 얘기해버려서 나중에 치우네 씨가 알면 혼쭐이 날 것 같아.
그가 조금 전에도 치은의 이름을 입에 올렸던 것이 생각났다. 치은혜 씨에 대해서도 잘 아시는 모양이죠? 그야 잘 알지. 워낙 작은 동네잖아. 초등학교, 중학교를 같이 다녔고 내가 2년 선배야. 특히나 그이는 어릴 때부터 유명했어. 야나 기사와 가의 외동딸이라는 것도 있었지만 우선 학교 성적이 아주 우수했거든. 여자라도 그 정도면 야나 기사와 가를 충분히 총괄할 수 있다고 다들 얘기했었어. 실제로 그의 힘으로 야나 기사와 그룹이 크게 번창했잖아. 호텔 사업도 그이가 아니었으면 그렇게까지 성공하지 못했을 게야. 이 쿠라의 말에 레이토는 어리둥절했다. 그런 대단한 인물이었단 말인가? 치은혜와는 여러 번 만났지만 사회인으로서의 공적에 대해 관심을 가져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여태까지 왕래가 없었던 어머니의 이복 언니, 그것만으로 충분했던 것이다. 나오이 레이토라고 했지. 자, 그럼 농나무님을 잘 부탁하네. 이 쿠라가 한 손을 척 들더니 욕조 밖으로 나갔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라고 레이토는 욕조 안에서 저녁 인사를 건넸다. 후쿠노유를 나와 편의점에 들렀다. 켄추아이와 포테이토 칩을 목욕 세트와 함께 후쿠노유를 나와 편의점에 들렀다. 켄추아이와 포테이토 칩을 목욕 세트와 함께 바구니에 넣고 자전거 페달을 밟아 월양신사로 돌아왔다. 오늘 밤은 기념 예약이 없다. 종무소에서 추하이를 마시며 스마트폰으로 치은혜에 대해 검색해보았다. 놀랍게도 즉각 줄줄이 정보가 떴다. 그 중에 치은혜의 경력을 상세히 소개해주는 것도 있었다.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치은혜는 인류대학 법학부에 진학했다. 졸업 후에는 야나기사와 그룹의 주력 사업인 부동산 회사에 들어가 맨션 사업 부문에서 수완을 발휘했다. 1980년대로 접어들자 이번에는 호텔 사업에 뛰어들었다. 기존 호텔들을 매입해 그룹을 만드는 이 사업으로 일약 존재감과 지명도를 높이는 데 성공했다. 그룹 내 여러 개의 회사에서 임원, 때로는 최고 경영 책임자를 역임해서 2000년대 후반에는 여제라고 불릴 정도였다.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대략 그 정도였다. 레이토는 서랍에서 치은혜의 명함을 꺼냈다. 그곳에는 야나스 코퍼레이션 고문 야나기사와 치은혜라고 적혀 있었다. 그녀는 아마 70 가까운 나이일 것이다. 실질적으로는 이미 은퇴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나저나 대단한 경력이다. 이유쿠라가 했던 말이 과장이 아니었다. 레이토는 캐비닛에서 작년도 파일을 꺼내 기념 기록을 살펴보았다. 이쿠라 고키치의 이름은 8월 30일로 적혀 있었다. 인터넷으로 확인해보니 그날은 금음날이었다. 보름날이 지나면 그 다음 금음날이 될 때까지 기념을 하러 오는 사람이 부쩍 줄어든다. 특히 중간에 일주일 정도는 예약이 전혀 없다. 덕분에 저녁 시간이 한가해져서 기념 기록의 데이터베이스 작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몇 년분의 기록을 한꺼번에 입력하다 보니 저절로 알게 된 것이 있었다. 한 인물이 기념을 하고 한참 뒤에 똑같은 성씨의 다른 사람이 기념을 하는 경우가 다수 발견된 것이다. 그 간격은 1년에서 2년이 많았다. 우연히 성씨가 같았던 것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쳐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았다. 아, 그러고 보니 라고 레이토는
사지 토시아키가 생각이 났다. 그의 친형인 사지 기쿠오는 5년 전에 기념을 했다. 간격이 너무 벌어져서 관계가 없을 거라고 결론을 내었지만 정말로 그런 걸까? 치우네가 오량신사에 나타난 것은 레이토가 그런 생각들을 더듬으며 경내를 청소하고 있을 때였다. 나들이벗 있나요? 레이토를 올려다보며 불쑥 물었다. 나들이벌? 이라고 레이토는 되풀이했다. 그게 뭔데요? 치우네는 눈이 동그래졌다. 나들이벌을 모른다는 건가요? 레이토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물었다. 벌의 한 종류? 치우네는 어이가 없다는 듯 어깨를 툭 떨구고 한숨을 내쉬었다. 따라오세요. 그렇게 말하고 종무소로 향했다. 종무소 안쪽으로 척척 들어가 치우네는 거실 문을 열었다. 그 순간 숨을 헉 들이쉬는 기척과 함께 뒤를 돌아보았다. 눈이 한껏 치켜 올라갔다. 뭡니까? 이 난장판은? 아니, 그게 이따가 치우려고. 나무라는 것도 물이 아니었다. 이 물은 개켜본 적이 없고 잠옷 대신 입는 티셔츠와 반바지도 벗어던져져 있었다. 게다가 바닥에는 빈 추아의 캔이 굴러다니고 그 옆에는 포테이토 칩이 봉지 밖으로 흩어져 있었다. 경내 청소 전에 우선 자신의 방부터 깨끗이 치워야죠. 네, 지금 치우겠습니다. 이불 개키려고 엉거주춤 허리를 숙이는 레이토의 어깨를 치우네가 붙잡았다. 나중에 하세요. 그보다 나들이벌을 꺼내와요. 나들이벌이라고 레이토는 중얼거렸다. 그렇죠. 어서 꺼내오세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그 나들이벌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나들이벌을 치우네는 뭔가 더 말하려다가 마음을 바꾼 듯 심호흡을 했다. 자신이 가진 옷 중에서 가장 귀하고 멋진 옷을 말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여자친구와 데이트할 때 입고 나가는 옷. 아하 하고 레이토는 입을 해벌렸다. 그걸 나들이벌이라고 해요? 들은 적도 없나요? 그 말을? 글쎄요 라고 레이토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아무튼 좋아요. 뭔가 한 벌쯤은 있죠? 없는데요. 굳이 말하자면 여기 올 때 입었던 티셔츠와 점퍼? 그거 말고는 추리닝 정도예요. 그러고 보니 극단적으로 짐이 적었죠. 마지막으로 기숙사에서 쫓겨났을 때 대부분 내버렸어요. 넝마처럼 낡은 것들 뿐이라서. 이쪽에 온 뒤로 새 옷은 산 적이 없나요? 없습니다. 이게 있어서 진짜 다행이죠. 레이토는 자신의 장무에 옷깃을 집으며 말했다. 여기 들어온 첫날에 치우네가 가져다 준 것이다. 갈아입을 것까지 두 벌을 주었다. 일하는 중에는 물론이고 동네에 나갈 때도 이걸 입고 나간다. 치우네는 두 팔을 허리에 짚고 한숨을 쉬었다. 별 수 없군요. 알았어요. 그렇다면 외출할 준비를 하세요. 아, 그 차림으로는 안 됩니다. 그 지저분한 점퍼라도 좋으니 그걸로 갈아입도록 하세요. 어디 가는데요? 쇼핑. 치우네는 레이토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뒤를 이었다. 나들이벌을 사러 가야죠. 오량신사를 나와 약 2시간 뒤 레이토는 치우네와 함께 신주쿠의 백화점에 와 있었다. 신사복 매장에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최고급 브랜드 상품 영역에 들어섰을 뿐만 아니라 피팅룸에서 양복까지 입어보고 있었다. 거울 앞에 선 레이토를 머리 위에서 발끝까지 훑어보고 치우네는 흥 하고 코를 울렸다. 제법 잘 어울리는군요.
감사합니다. 라고 레이토는 턱을 쓱 내밀었다. 그 동작을 보고 치우네가 얼굴을 찌푸렸다. 모처럼 말쑥한 정장을 차려입었으니 그런 경망스러운 턱짓은 하지 마세요. 고개를 끄덕일 때는 단정하게 턱을 당겨야죠. 상대의 눈은 똑바로 보면서.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요? 알려준 대로 해보았다. 그렇죠. 하면 잘 하잖아요. 앞으로 조심하세요. 곁에 있던 나이 지긋한 여성 점장이 미소를 지었다. 그나저나 정말 잘 어울리세요. 등이 꼿꼿해서 선 모습이 아주 반듯합니다. 역시 야나 기사와님의 집안 내력이신가 봐요. 뒤에 붙인 말은 치은의 쪽을 보면서 한 것이었다. 이 가게는 야나 기사와 가가 오래전부터 단골로 거래하는 곳인 모양이다. 치은애가 처음에 레이토를 조카라고 소개했었다. 회사 일로 정장을 자주 입었나요? 해고된 회사에서는 중고 기계에 정비를 했다고 들었는데 그 회사에서는 정비를 했지만 그 전에 일하던 곳에서는 정장 같은 유니폼이 있어서. 그래요? 어떤 직장이었죠? 그게 음식점입니다. 급사라든가 그 비슷한 거였어요. 후나바시의 클럽에서 웨이터를 했었다 라는 말은 하지 못했다. 그건 됐고 어때요? 양복은 마음에 드나요? 레이토는 새삼 거울 쪽을 향했다. 몸에 착 붙는 다크 그레이 정장을 입은 모습은 자신이 보기에도 늠름하다고 생각했다. 머리를 다듬고 덥수룩한 수염을 밀고 그참에 멋내기 안경이라도 쓴다면 능력 있는 비즈니스맨으로 보일지도 모른다. 마음에 들긴 하는데 정말로 이걸 사주시려고요? 사주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걸로 양복은 정해줬군요. 치은애는 점장 쪽을 향했다. 바짓단 수선, 오후까지 가능하죠? 네, 문제 없습니다. 맡겨주십시오. 점장은 양손을 몸 앞에 가지런히 대고 공손히 머리를 숙였다. 다시 피팅룸에서 옷을 갈아입고 치은에게로 돌아왔다.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 라고 중얼거리며 치은애가 레이토를 보았다. 그의 가슴팍을 가리키며 뭔가 말하려 하고 있었다. 레이토예요 라고 알려주었다. 이름을 깜빡한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름은 나도 알아요. 치은애는 어이없다는 듯 쓱 노려보았다. 레이토라고 해야 할지 레이토 군이라고 해야 할지 잠깐 망설였어요. 그러고 보니 지금까지 그녀는 레이토를 이름으로 불러준 적이 없었다. 그냥 레이토라고 하셔도 돼요. 그럼 그렇게 하죠. 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레이토.